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풍력 관련주 특집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총 3편으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1편 CS 윈드를 알아볼 거고 2편으로는 CS 윈드의 자회사죠. CS 베어링을 이어서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3편은 태용이라고 하는 관련주를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실 과거에 풍력 관련주 동국 SNC라는 종목도 우리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영상은 과거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단계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좀 일단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1편 영상을 시작으로 점점 이 풍력에 대한 공부의 층을 점점 이렇게 적층할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풍력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풍력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이 리포트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풍력 터빈 시스템의 구조인데요. 풍력 터빈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블레이드, 날개죠. 블레이드 부분이 있고 여기 발전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구조물, CS 윈드가 만든 이 타워죠. 이 지지구조물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지지구조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터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빈 회사가 있고 요 타워 회사가 있는데 CS 윈드는 타워 회사고 뭐 베스타스나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은 터빈 회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블레이드,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죠. 이 로터 부위에 있는 여기를 로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전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녹색 테두리, 메인 샤프트와 기어 박스 여기를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부르고 제너레이터와 파워 컨버터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전력을 변환하는 거죠. 이 회전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곳을 전력계, 발전기라고 합니다. 나머지 여기 뭐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지지대 그리고 타워를 뜻하는 이 카테고리를 지지 구조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을 보면 터빈을 만든 회사는 세계적인 글로벌 1위 회사죠. 덴마크의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가 점유율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지멘스, 노르덱스, 그리고 순위에는 이제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터빈을 만든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니스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를 만드는 건 TPIC라는 기업이 30%의 독과점 형태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부 구조물은 이거는 이제 육상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SK 오션 플랜트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3강 MNT로 잘 알려져 있는데 SK 오션 플랜트가 있고 이제 네덜란드의 SIFG 그리고 독일의 EW 이런 회사들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타워는 오늘 저희가 알아보는 CS 윈드가 있고요. 또 동국 SNC, 태용 이런 회사들이 이제 타워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스페인의 윈다, 그리고 미국의 아코사, 그리고 브로드윈드 뭐 이런 회사들이 타워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단연 글로벌 1위 기업은 CS 윈드가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 산업에서 디벨로퍼가 있고 터빈 회사가 있으면 이제 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기자재 업체죠. 이런 부품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SK 오션 플랜트나 CS 윈드, 동국 SNC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기자재 업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터빈은 베스타스나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해당이 되는데 터빈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디벨로퍼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이제 시공을 하죠. 시공사라고 하는 건설사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을 하는 분양사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디벨로핑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모든 개발 단계에서부터 뭐 PF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공사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분양사를 선정하는 이 전반적인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개발하는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디벨로퍼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풍력 사업에서도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발전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디벨로퍼가 이제 덴마크의 오스테드, 우리나라의 SK D&D 같은 회사가 이 디벨로퍼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풍력 발전 사업자, 디벨로퍼가 풍력 사업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지를 구상을 하겠죠. 개발 단계에서 터빈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터빈사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발을 할 텐데 너네가 관련된 이제 제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터빈사에다 요청을 하면 터빈사는 거기에 관련된 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 업체에 수주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풍력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빈사가 모든 이제 기자재 업체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풍력은 터빈사의 수주가 곧 선행 지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장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어떤 뭐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의 흐름을 보고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들을 예상을 하는 것처럼 이 터빈사의 수주 현황을 보고 기자재 업체, CS-인드나 SK오션플랜트들의 향후의 수주 현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는 구조가 바로 이 풍력 밸류체인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터빈사가 대부분의 기자재 업체들의 본인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이제 납품을 요청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터빈사가 어떤 수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기자재 업체도 그것에 따른 낙수 효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스트림 터빈사를 통해서 다운스트림 기자재 업체들의 수주가 따라간다라는 그런 독특한 산업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별 회사마다 발주 시점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나는 승인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합니다.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허가가 나는 단계까지가 굉장히 길고요. 지금 기간을 나타내는 건데 각각의 기간에 맞게 발주하는 시점들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보시면 터빈이 발주하는 시점은 착공 이전 6개월, 4개월 전이고 타워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4개월 전에, 그리고 하부 구조물은 그보다 조금 더 앞전에 이제 발주를 넣게 되고,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전력을 송전 배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케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케이블 사업자인데 이런 케이블 발주 시점은 쭉 계속 가져가는 개념이고 각각의 기간별로 이렇게 터빈, 타워, 하부 구조물이 발주 시점이 다르다라는 이런 특징들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CS윈드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CS윈드는 2006년 8월 16일에 설립이 됐는데 최초에는 중산풍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7년에 CS윈드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 CS는 중산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고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3조 743억 원입니다. 발행된 주식수는 4,200여만 주가 되고요. 주요 주주 구성은 여기 대표이사 김성권 대표이사 외 20인이 42.22%, 2대 주주로 국민연금공단도 11.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1.76%,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구성률이 한 4%가 되는 거죠. 계열사가 총 20개 있는데요. 이 중에 상장된 회사는 CS 베어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S 베어링을 통해서 이제 베어링 이런 부품들을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CS 베어링은 이제 다음 영상에도 준비를 할 텐데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S 에너지라고 하는 또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윈드가 풍력 회사이긴 하지만 태양광 사업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져가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사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풍력 타워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CS윈드가 대부분 다 수출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심으로 수출로 많은 매출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국내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공장들이 대부분 있는데 최근에 2021년에 덴마크의 베스타스의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육상풍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죠. 지금 한 4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캐파인데 요거를 이제 2배 규모로 최종 증설할 예정이고 단계별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 중반쯤에는 6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중간 단계가 완성이 되고 최종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되면 최종 8기가에서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수준의 캐파로 이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육상풍력이고요. 미국 동부 쪽에
지금 해상풍력 공장도 추가 투자를 예정이다라는 뉴스들이 좀 간혹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육상풍력 공장이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육상풍력 공장을 2017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에코타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말레이시아 법인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법인도 육상, 해상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도 2018년에 설립을 해서 육상풍력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S윈드 포르투갈은 최근에 AMS라고 하는 회사를 100% 지분을 인수를 해서 육상뿐만이 아니라 해상풍력도 이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육상, 해상풍력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국내 공장이 없었는데 최근에 군산 공장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JY중공업이라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매각으로 나왔어요. CS윈드가 이제 최종 여기에 이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게 돼서 JY중공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JY중공업이 운영 중이던 약 1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이 JY중공업의 공장 부지를 이제 가져가게 되었죠. 여기는 이제 조선업을 하던 이제 회사인데 조선업을 이어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변경을 통해서 CS윈드가 가져가고 있는 육상, 해상, 풍력, 타워, 그리고 블레이드, 터빈 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스타스와 우리 CS윈드가 같이 이제 JV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국내 해상풍력 중심으로 또 사업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베스타스 대표고요. 김성권 CS윈드 대표죠.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합작 투자사 설립 선형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이 이 내용이고요. CS윈드의 해외 생산법인 동향 아까 설명드린 그 법인들에 대한 이제 정리인데요.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튀르키예, 대만, 포르투갈 그리고 우리나라 군산에도 지금 설립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해외 각국의 생산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이런 생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생산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5천억, 베트남이 4,500억 순으로 이렇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다 더해보니까 약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상 풍력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은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매출 점프를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CS윈드가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요 보조금 효과만으로도 성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리포트를 작성을 했죠, 최근에. 거기에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아까 설명드린 미국 법인이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9에서 10기가와트 수준으로 증설을 할 예정이고, 이 증설을 다 완공을 하게 되면 요 10기가와트의 수준이 미국 전체 풍력 타워 생산 능력의 약 한 43%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이 CS윈드 한 회사가 미국 전체의 50% 가까이 되는 생산 능력을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것들이 CS윈드의 경쟁력을 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국 법인은 IRA에 포함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생산타워 와트당 3센트를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증설을 다 완료하게 되면 요 10기가와트 수준으로 이제 생산을 하면 연간 보조금을 3억 달러, 3,9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다, 보조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효과만으로도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재밌어요. 여기 2020년 뉴스거든요. CS윈드가 과거에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봤는데 삼강 M&T, 지금 SK 오션플랜트죠. 이 맞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어요. 여기 지금 삼강 M&T죠. 여기 CS윈드 각각의 대표가 이렇게 제휴를 맺었는데 내용이 해상풍력 시장을 동반 공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CS윈드는 육상에는 강하지만 해상에 있어서는 하부 구조물이나 이런 지지 기술이 아무래도 부족했죠. 그래서 하부 구조물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삼강 M&T 기술을 제휴를 맺어서 이런 시너지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면
CS윈드가 해상풍력의 독자적인 노선을 좀 가져가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3,500조 열린다. CS윈드 해상풍력도 무적이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최근에 2021년, 22년에 넘어와서 미국 법인뿐만 아니라 이 포르투갈 이 ASMI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ASMI가 포르투갈 회사인데 해상풍력 타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이 CS윈드가 100% 지분을 확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상풍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강 MNT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자체적인 이런 기술을 내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했던 이 ASMI라고 하는 포르투갈 기업을 인수를 하고 현지에 이제 생산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에도 영향을 넓히게 되는 이제 거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멘스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죠. 무려 2030년까지 4조 원에 해당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강 MNT와의 전략적인 제휴가 사실 이제 좀 무색하게 된 거죠. 이제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뒤에 뉴스를 봐도 두 기업 간의 접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엄연한 경쟁 관계에 이제 들어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인데요. 이자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다. CS윈드가 여러 가지 미국 법인 투자도 했었고, 그리고 뭐 튀르키예, 그리고 포르투갈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현지 공장들을 계속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는 이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르고 물류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기 채무가 단기성 차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1배였는데 지금은 2배 수준으로 이제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영업 이익에 비해서 내는 이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뭐 그런 상한 압력이 무거워지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담은 뉴스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중국에서부터 이제 뭐 튀르키예, 미국 법인들 이런 법인들을 계속 세우면서 사업 교두보를 개척을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계속 증가를 했던 거죠. 2021년 8월에는 베스타스타워스 미국 이제 풍력 공장을 인수를 했죠. 여기에 1,753억 원이 들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그 자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1,252억 원을 투자를 해서 포르투갈 제조사인 ASM 요 회사도 편입을 했고요. 이런 비용들이 계속 단기선 차입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 이익에 비해서는 이자 비용이 계속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런 금리가 인상되는 이런 추세에서 상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우려를 담은 이런 뉴스였습니다. 최근에 CS윈드가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4천억 원 정도의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공장 증설을 하는 것들은 이제 투자 관점에 있어서 이제 좋은 측면으로 이제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 압박에서는 유동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따가 재무 차트도 한번 볼 텐데 재무를 보시면요, 부채 비율은 90%대예요. 그래서 CS윈드가 유볼도 4,000%가 넘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 위험한 수준이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2년 요번 기수의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계속 꾸준한 흑자 경영을 유지했던 회사이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까지 계속적인 매출이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가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만큼 과감하게 투자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점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고 풍력이 더 가속화됐을 때 가장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이 CS윈드를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IRA 관련된 세액공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이 IRA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PTC, 요거는 생산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세액을 공제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ITC는 이제 인베스트 약자가 I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PTC, ITC 이렇게 있는데, 풍력 세트에서 보면요. 2019년에서 이렇게 2036년까지 이렇게 전망을 보면 IRA 이후를 보시면 풍력이 지금 PTC, 그러니까 풍력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생산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ITC는 이제 투자죠. 이제 투자세액 공제인데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보면 육상과 해상이 좀 다릅니다. 육상은 2021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18%까지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2022년 이후에는 없어졌죠. 이게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풍력은 설비 투자를 해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근데 해상 풍력은 보시면 30%를 꾸준히 받아왔고 이후도 2033년까지 30%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 물론 미국이겠죠. 미국 내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30%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육상 풍력은 증설을 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S윈드는 지금 미국 공장에 육상 풍력 단지를 증설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ITC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PTC와 이제 AMTC라고 해서 생산세액 공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풍력 타워를 생산을 하고 블레이드를 생산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와트당 몇 센트, 3센트, 뭐 2센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를 받는 건데, 그거는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세액 공제는 육상에서는 받지 못한다. 다만 해상에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미국 동부 쪽에 현재 해상 풍력 단지를 증설을 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 IRA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미국 내 해상 풍력 단지를 증설을 하는 그런 투자 내용들이 점점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 이런 IRA 법안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S윈드의 재무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없어요. 이게 2022년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전환이 돼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최근에 물류비 증가와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풍력이 잠시 좀 주춤을 했고, 그리고 튀르키예 이제 법인을 인수를 했잖아요. 튀르키예 쪽에 라리와가 이제 평가가 절하되면서 거기서 생긴 여러 가지 비용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꺾였던 모습인데, 이 가이던스만 봐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가이던스긴 한데 거의 뭐 3배 가까운 매출을 예상을 하는 것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생산 법인들에서 많은 이제 수주가 나오고 이제 그 생산 가동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늘 것이다라고 이제 가이던스에서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면요, 9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 단기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자 보상 비율이 좀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부채 비율이나 뭐 갖고 있는 이제 유보율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뭐 그렇게 뭐 위험하게 이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계속 흑자를 유지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뭐 100% 안전하다, 이거는 뭐 어느 기업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보시면 2022년 말 기준 수주 총액이 932백만 불이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300억 원 정도 이미 수주 잔고가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출은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들은 무난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런 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이렇게 악재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은 확률적으로 뭐 100%다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4월 3일 종가가 72,200원이었어요. CS윈드는 이제 21년 7월 여기 지금 9만원대를 고점으로 계속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52주 최저가가 45,000원대였습니다. 요게 작년 1월에 45,500원 요 지금 저점을 찍은 뒤로 소폭 상승했죠. 그래서 6만원, 7만원 요 박스권에서 장기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흐름을 깨지 않은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좀 양호해 보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아마 보시면
굉장히 지금 형편없어요. 바닥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풍력주임에도 CS윈드는 CS 베어링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21선, 5일선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데, 풍력이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풍력에 대한 주목은 크게 받지 못하고 있죠. 과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었을 때만 해도 풍력에 대한 정책 의지들이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원자력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IRA라든지 유럽의 리파워 EU 이런 법안들의 핵심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제 중요한 정책 핵심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글로벌 트렌드가 이미 신재생 에너지는 너무나 지금 중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풍력이 우리나라의 뭐 집권 여당 야당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풍력은 갈 수밖에 없는 섹터고, 아직 우리나라만 봐도 너무 지금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풍력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이미 지금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관련주들의 이 투자 전략 포인트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제가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또 CS 베어링을 할 때 오늘 미처 못 다룬 내용들이 생각이 나면 또 같이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풍력 관련주 영상 2편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